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수라고 부르랴. 이거는 그 특히 보수 진보라는 이 엉터리 프레임이 극성이기 때문에 보수의 반대말은 리버럴이고요. 진보의 반대말은 반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보수라고 부르려면 상대방을 리버럴이라고 해줘야 되는데 리버럴도 아니에요. 얘들 까면은 아래 안고가 저기 김일성 영생교 전체주의인데 무슨 리버럴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 엉터리 프레임, 보수 대 진보라는 엉터리 프레임이 있어서 우리를 보수라고 부르면 상대방을 진보라고 불러주는 셈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를 우파라 그러거나 보수라 그러면 셀프 중도파들을 전부 소외시킨다고요. 바보 같은 네이밍이죠. 아, 그럼 우리를 자유민주라고 부르면 어떨까? 이거 맞는 건데 우리를 자유민주라고 부르면 무슨 약점이 생기냐면 그러니까 상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거예요. 상대 반자유민주야. 좀 이상하잖아요. 그럼 또 한참 설명해야 되잖아. 두 번째로 상대가 아까 오겹살 구조에서도 봤지만 맨 바깥의 껍질이 아주 두꺼워요. 이게 리버럴, 자유를 표방하고 인권을 표방하는 리버럴 껍질이라고요. 아, 우리 자유롭게 인권 보장에서 이제 남자 여자도 혼인신고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식의 택도 없는 자유와 방종을 주장하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상대방이 반자유민주주의다라는 색깔을 안 낸다고요. 어떨 때는 예를 들어서요. 쟤들 시장 논리 엄청 저기 그거 하잖아요. 저기 안 좋다고 비판하는 애들인데 쟤들이 얼마나 영악하냐면 박근혜 정부 때 역사 교과서에 대해서 야 이거 너무 편향성이 심하니까 친북 편향성이 심하니까 이걸 정부에서 하는 정부 국정 역사 교과서로 하자라고 하니까 얘들이 이거는 자유민주주의 시장 원리에 어긋난다. 여러 종류의 책이 있어서 그거를 학부모와 학생과 교사가 자유롭게 민주적으로 선택해야 되는 게 옳은 거 아니냐. 이러고서 튀어나왔다니까요. 그때. 그러니까 저희들이 자유민주주의를 그냥 틈만 나면 혹은 자기들한테 유리할 땐 다 뒤집어 써요. 페미니즘 내세워서 뒤집어 쓰고 동성애 LGBT 그러니까 L이라 그러면 여성 동성애, G라 그러면 남성 동성애, 게이, B라 그러면 바이섹스 양성애 남자랑 여자랑도 왔다 갔다 하면서 섹스하는 트랜스라 그러면 태어날 때 생물학적으로는 남자인데 여자로 성전환 수술한 뭐 이런 것들이요. 그걸 트랜스라 그러죠. 이런 것들이라는 건 저기 그간에 이런 개념을 것이라고 그래요. 이런 케이스들 것이라 하면 케이스예요. 저 그거 인격적으로 모독하는 소리 아닙니다. 예, 이런 케이스입니다. 케이스라고 생각해 주세요. 자,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라 그러면 쟤들도 나도 자유민주주의야 하고 바로 머리 드밀고 들어온다고요. 이 전체주의라는 레이블링은요. 쟤들이 머리를 잘 못 드밀고 들어와요. 왜 그러냐면 바로 이거는 전체주의 지금 인류 최후의 전체주의가 뭐냐. 극악한 김일성 영생교거든. 그러니까 전체주의에 반대한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나도요 하고 손을 못 들어요. 쟤들이. 그래서 반전체주의 하면 우리 진영의 색깔이 굉장히 명확히 구분되고 오지랖이 넓어진다고요. 아, 상대방한테 야, 너 아직도 전체주의 빨고 있냐? 너 아직도 김일성 영생교 그 언저리 것들 빨고 사냐? 너 아직도 저기 금수산궁전 김일성 저기 미라 닦아낸 물 마시고 사냐 임마. 이러고서 상대방을 개념적으로 완전히 조여갈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상대 진영이 앞으로 얼마나 이탈이 많겠어요. 아까 오겹살 구조라 그러지만 오겹살 구조가 이제 껍질이 하나하나 벗겨질 거 아니에요. 페미니즘 하던 사람들이. 페미는 페미인데 북한을 비판하고 586 독재 체제를 비판하는 그런 페미로 튀어나올 수 있잖아요. 최근에 워마드 같은 케이스가. 또 환경운동 하던 사람들도 여기 망하는가 보다. 그러니까 북한 비판하고 환경운동이 북한 비판할 거 한둘이에요. 산이 없는데 산이.
다 벗겨 먹었는데. 전 국토가 광산 개발 엉터리로 해갖고 전부 그 광해라 그러죠. 광산공해인데. 북한 비판할 게 한둘이냐고요. 환경을 치자면. 환경을 다 통째로 망가뜨렸는데. 온 산마다 명산마다 가면 우리 저 금강산 관광 때도 그랬다면서요. 난 안 가봤지만. 금강산 바위마다 전부 김일성, 김정일 얘기를 하면서 바위 다 쪼아내갖고.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요. 그럼 그 환경 비판하게 만들어야지. 그러니까 상대방 이탈자가 앞으로 많이 나와요. 그러면 그 이탈자들은 전부 반전체주의라는 크고 명확한 그물에 담을 수 있지 않겠냐. 이게 오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럼 별이는 어디 있냐 이거예요. 별이. 별이가 뭐냐고요? 우리 삼강 오륜 할 때 삼강, 그 강이 별이 강입니다. 별이는 뭐냐? 인류가 아마도 한 10,000년 전쯤에 아주 희한한 기술을 개발을 했죠. 그물이죠. 그물을 하려면 이 큰 줄에다가, 크게 아니라 튼튼한 줄에다가 놓고 그물을 짜서 거기다 걸죠. 그래서 결합을 시키죠. 이 그물코를 관통하는 그물 가장자리의 그 줄을 별이라 그럽니다. 별이. 그러니까 결국은 기둥이고 주춧돌이란 소리죠. 별이라는 뜻이. 그러면 우리가 반전체주의 통일전선 할 때 그 별이, 그 기둥, 그 주춧돌은 뭐냐? 그 보수주의 철학이에요. 그러니까 반전체주의 통일전선은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보수주의를 가운데 두고 그걸 주춧돌로 삼아서 그 주위에 건강 리버럴들을 끌어들인 거예요. 정신 차린 리버럴을. 각성 리버럴을. 개돼지 리버럴 말고 각성 리버럴을 끌어들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걸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그 비밀을. 첫째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보수주의는 노선이 아니라 철학입니다. 따라서 중도 보수니 실용 보수니 보수 대통합이니 이건 다 엉터리 같은 용어들이에요. 이 보수주의는요, 건강 리버럴 우리 그 주변에 붙어서 이제 반전체주의 통일전선을 이루는데, 그러면 보수주의와 건강 리버럴 사이에 공통점이 있으니까 주변에 붙을 거 아니에요. 그 공통점 뭐냐? 개인 존엄성이에요. 근데 개인 존엄성은 개인은 존엄합니다 하고 7글자 써갖고 벽에다가 붙여놓는다고 개인 존엄성 되는 거 아니에요. 개인 존엄성이 되려면 첫째, 진실이냐 거짓이냐라는 칼날위에 딱 섰을 때 내가 손해보더라도 내 커리어에 치명적 타격이 오더라도 진실의 편을 들 수 있는 진실 존중 마인드가 있어야 돼요. 그런 진실 존중 마인드가 예를 들어서 탄핵 정국 때 기레기들한테 있었더라면, 법조에 있었더라면, 정치권에 있었더라면 그런 식으로 무참한 인격살인이 일어날 수가 없죠. 없었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법조, 정치, 제도권 언론이 개인 존엄성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진실이 그냥 개무시당하고 거짓을 막 선동을 해서 그 거짓을 인정하지 않으면 좀 이상한 사람이야. 저 사람이 이렇게 막 손가락질하는 분위기가 되면요. 거기 어떻게 개인 존엄성이 있냐고요. 또한 개인 존엄성이 있으려면 공정이 존중돼야 돼요. 공정을 존중한다는 얘기는 이런 마음이거든요. 아, 저 사람 안 됐는데 내가 저거 물고 좀 터주면 저 사람 쭉 뻗어서 생명이 번영할 것 같은데, 저 사람 그 인생이 쭉 햇볕이 좀 들 것 같은데 해서 물고 툭 터주는 거예요. 옆에 지나가다가. 그게 공정한 마음이거든. 그러면 그 공정의 배려를 입은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엄청난 거예요. 그 물고 트고 지나가는 사람은 좀 귀찮거나 약간의 배려인데 실제로 그 공정에 의해서 새로운 기회를 맞이하고 자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통로가 생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공정을 존중해주고 그 다음에 진실을 존중하면 개인이 존엄해지는 거예요. 대한민국은요, 공정을 뭔지도 모르고 살던 개상스런 야만인 그런 기질이 있어요. 이게 전 세계에서 가장 늦게까지, 관습에 의해서는 한 100여 년 전까지, 법률에 의해서는 1894년 갑오경장까지, 그거보다 좀 더 앞서서 세계에서 가장 악랄한 노예제를 운영했잖아요. 인간은 그냥 줄이 틀어갖고 짐승으로 취급해버리는 거 아니에요. 노비종모법에 따라서. 엄마가 노예면 자식도 노예. 우리 일본 사람들 욕 많이 하지만 일본에 노예제 거의 없었어요. 저는 일본에 아마 내시도 없었던 것 같은데요. 중국 사람들 욕 많이 하지만 우습게 보지만 중국도 노예제가 굉장히 약해요. 특히 세습 노예는 굉장히 약했던 걸로 제가 기억해요. 없었거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같은 민족, 같은 언어를 쓰는 같은 민족을 그것도 20, 30%를 세계에서 가장 정교하고 악랄한 노예제로 줄이를 틀어서 비틀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그러한 불공정이 저질러지니까 노예가 아닌 사람들끼리도 줄이 트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관청에 불려가면 저 아전의 고개가 어느 쪽으로 돌아가나 그걸 딱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전의 고개를 이렇게 꼬우면 이제 집에 있는 거 다 갖다 바치고 그것도 없으면 이제 어린 딸이라도 이제 그 아전의 첩으로 갖다 바쳐야지 곤장 안 맞고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 잔인한 데가 있다니까요. 여기가 야만적인 공정을 우습게 하는. 그래서 이 진실을 존중하고 공정을 존중하는 마인드가 있어야 개인 존엄성이 성립해요. 이 진실 존중과 공정 존중은 보수주의 철학에서뿐만이 아니라 각성한 건강한 리버럴이라면 마땅히 함께 해야 돼요. 타락한 리버럴은 이걸 함께 안 해요. 타락한 리버럴은 앙심에 앙심, 원한. 내가 대한민국 사회를 흔들 수 있고 내가 세상에 금을 가게 만들 수 있으면 거짓이어도 상관없다. 그리고 막 떠드는 거예요. 그냥. 그게 타락한 리버럴이에요. 그러니까 리버럴이 둘로 나뉘죠. 그래서 우리는 리버럴을 구별해서 분열시켜야 돼요. 리버럴을 분열시켜야 돼요. 건강한 리버럴과 타락한 리버럴. 이게 제가 혼자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원래 보수주의 정치 철학을 만든 에드먼드 버크 같은 사람이요. 한 200여 년 전에 영국의 사상가이며 정치가. 이 사람 건강 리버럴이에요. 각성 리버럴이에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미국의 공화당을 만드는데 일조하고 공화당에 배출한 첫 대통령이 된 아브라함 링컨. 이 사람 이거 리버럴로 봐야 돼요. 건강 리버럴로. 뭐냐면 그러니까 오리지널 보수라고 보기가 힘들다고요.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아브라함 링컨이 제일 좋아한 책이 에드가 알란 포우예요. 에드가 알란 포우는 약간 그 비도덕, 무도덕 문학, 대가당 문학의 비주어로 꼽힙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수주의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건강 리버럴들 중에 좋은 쪽이 많이 나와요. 이거 나중에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그런데 자 그러면 건강 리버럴이냐 아니냐는 결국 진실을 존중하고 공정을 존중하냐. 정확히 더 표현하면 더 줄이면 진실 존중하냐 안 하냐예요. 진실 존중 마인드만 있으면 보수와 결합할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보수는 당연히 가지고 있고 건강 리버럴도 조금 이거는 이해할 수 있는 소리가 뭐냐면 사회란 무수한 필멸하는 그러니까 낳아서 자라서 살다가 병들어 죽어가는 무수한 필멸하는 개체의 흐름이다.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내가 여기서
오늘 나서 그 다음에 뭐 90년 후에 죽지만 또 내 할아버님은 내가 난 다음에 돌아가셨고 내 아버님은 내가 한 50대 돌아가셨고 60대 돌아가셨고 그래서 서로 이렇게 맞물리면서 가는 이 흐름이다 이거예요. 계속 이어지는. 그럼 여기서 뭐가 나오냐? 오늘 정책 결정, 오늘의 정책 결정이 우리가 투표를 해서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게 마음대로 무제한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우리 선배 세대부터 우리 후배 세대까지 사회계약에 다 참여하는 거다. 사회계약이라는 건 오늘 투표하는 사람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게 아니다. 이런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헌법적 가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거 뒤집어 엎으려고 그러면 혁명해야 되는 거예요. 문재인의 그 헌법안은 대한민국의 헌법적 내재된 가치와 원칙을 훼손한 겁니다. 이게 반헌법 사범이에요. 일종의. 이거는 오늘 우리가 투표해서 헌법 완전히 다른 버전으로 뜯어 고칠 수 있다라고 주장한 거랑 똑같은 일이라고 이게.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생각을 해보세요. 자, 만약에 사람이 나고 죽고 이 사슬들이 무수히 연결된 흐름이 우리의 사회고 우리 삶의 모습이다라고 한다면 오늘이 투표일이라 그랬을 때 오늘 사람들이 결정해서 모든 걸 바꿀 수 있다라는 생각을 못 하잖아요. 당연하죠. 아니 예를 들어서 오늘 투표일인데 어저께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 그럼 그 사람은 투표에 참여하지 못하네. 그다음 오늘 투표일인데 오늘 기준으로 아직 생일이 투표 성년이 안 됐어. 내일이면 되는데. 그럼 그 사람은 하루 때문에 투표하지 못하네. 근데 우리 사회의 원칙은 바로 어저께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분이 결정적으로 기여를 했고 또 지금 오늘 결정할 일에 대해서 거기 투표에 참여하지 못했지만 앞으로 70년, 80년 살아갈 바로 이 친구가 결정적으로 영향을 받는데 내가 오늘 어떻게 투표권, 알량한 투표권 하나 오늘자로 있다고 사회를 근본서부터 뜯어 고칠 수 있냐고요. 불가능하죠. 그거 하겠다면 그거는 일종의 적법을 위장한 사회 찬탈이죠. 그게 나치가 했던 짓이거든요. 나치 집권 과정 전부 적법해요. 적법했어요.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적법으로 위장된 사회 찬탈이었잖아요. 사회 전복이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수주의적 관점이라는 건 뭐냐면 오늘 현재 세대의 사회계약이라는 건 현재의 투표권을 가진 현 시점의 투표권을 가진 사람들 사이의 계약일 뿐만이 아니라 까마득한 선배 세대로부터 까마득한 후배 세대까지 같이 참여하는 계약이 돼야 된다. 이 개념이에요. 근데 이 개념은 건강 리버럴도 맞아 그럴 수 있어 하고 인정을 해요. 그래서 이 개념까지는 이걸 이제 그 흐름 개념이라 그런다. 흐름까지는 건강 리버럴도 같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건강 리버럴이 같이 못하는 개념이 뭐냐? 보수주의랑 선과 악의 구분이에요. 선악의 구분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게 가만히 보세요. 리버럴의 특징은 뭐냐면 무도덕한 거예요. 선악 개념이 약한 게 리버럴이에요. 이 선악 개념이 무서운 거거든요. 이게 예를 들면 우리가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이 소련을 그때 부를 때 악의 축이라고 불렀어요. Axis of Evil. 그 다음에 반지의 제왕에서 사우론의 그 거대한 제국. 그게 악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역사적인 순간 예를 제2차 세계대전이나 뭐 이런 역사적인 순간 혹은 나치나 이런 걸 겪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가 매일매일 일상을 살아가면서 맹렬한 선과 악의 대립을 느끼는 사람이 우리 중에 몇 명이나 되냐고요. 그냥 형법, 법률 안 어기고 살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죠. 저건 악한 거야.
저건 죄야 라고 규정을 할 수 있는 게 그런 사람들이 몇 퍼센트 안 된다고요. 그럼 선악 개념이 약하다는 얘기거든. 대부분 상당수의 사람들은. 선악 개념이 약한데 진실은 존중해요. 선악 개념이 약한데 사회가 개체들에 엮여서 이어져 나가는 흐름이라는 그런 관념은 명확해요. 그럼 이 사람은 우리 편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제가 말하는 건강 리버럴입니다. 그래서 보수는요, 선악 개념이 강하기 때문에 종교성을 갖고 영성을 지향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선악 개념이 강하기 때문에 보수가. 그래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선악 개념은 종교로 나타나잖아요, 보통. 종교에서 가르치니까 선악 개념을 갖는다고.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우남 이승만 대통령이 1920년대에 한 얘기예요. 그중에 공산당으로는 안 된다는 5가지 이유를 드는데 그 5가지 하나가 뭐냐면 공산당은 종교를 없애는데 종교가 없어지면 도덕이 무너진다. 그래서 공산당은 안 된다예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5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그래서 이 보수주의가 종교나 영성이랑 직결돼 있다고 이게. 아래로 내려가면. 백모가 만약에 백모를 스스로 본다 그러면 저는 조금 헷갈려요. 제가 보수주의라고 해야 되는지 아니면 건강 리버럴이라고 해야 되는지, 타락 리버럴 말고. 저는 좀 헷갈려요. 왔다 갔다 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중 구조를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의 반전체주의 통일전선 연대의 이중 구조를 생각을 해보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잠깐만요. 예. 핵심은 보수주의 관점을 가진 자유시민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진실 존중하고 그 다음에 세상을 흐름이라고 보는 거죠. 개체들이 면면부절로 연결되는 그 시간 속의 흐름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흐름이 세상의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오늘 이 순간의 사회계약이 오늘 이 순간의 결정, 투표에 의한 결정이라는 게 결정할 수 있는 게 있고 결정할 수 없는 게 있다라고 구별하는 그 능력이라고요, 이게.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수라는 건 선악 개념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보수 좋아하시는 김무성, 나경원, 이현주, 보수 대단결 이런 얘기하는 홍준표 이런 사람들, 유승민, 따뜻한 보수인가 얘기죠. 이 사람들한테 내가 하나 물어보고 싶은 거 있어요. 당신들 보수주의가 뭔지는 알고서 얘기하는 거예요. 정치 사상이 애들 장난인 줄 알아? 가방끈을 떠나서 특히 보수주의는 삶과 인간에 대한 굉장히 진지한 성찰에서 나온 거라고 이게. 그럼 뭐 좀 공부 좀 하고 해야지. 제가 앞에서 영성 얘기하면서 여기다가 왜 저기 단청을 얘기했겠냐고, 단청을. 이게 왜 이런 얘기를 제가 해놨겠냐고. 이게 뭐냐면요. 이게 그거거든. 저는 불교의 단청 같은 거 보면요. 이 삶의 흐름을 이렇게 표현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불교에 보면 색무의 자재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색이라는 건 뭐냐면 색깔 할 때 색자. 개체로 표현되는 만 가지 형태의 삶의 모습, 삶의 개체들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살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살고 어떤 사람은 또 다르게 살고 이 10,000가지, 10,000가지, 억만 가지의 다양한 그 삶의 모습으로 제한됨이 없이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생명은. 즉 생명의 흐름이라는 큰 흐름은 결국 10,000가지 형태를 가지고 있는 개체로 이어져 나가면서 흘러간다 이거예요.